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에 의할 때 임원이 되려면 등기된 사람이어야 임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실질적 경자라 할지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임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임원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역시 도정법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함은 쭉 설명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조합 위원이 되려면 어떠어떤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청산인 나와 있죠. 청산인을 위원장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임원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여기 청산인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앞에 나왔네요.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에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산인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청산인은 추진위원장이나 임원이 아닌 거죠.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청산인에다 이 도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대부업법 얘기네요. 자,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이란, 그쵸? 대부업이란, 자, 밑에 보시면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돌려받을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대부업법에서 말하고 하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재화나 용역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 즉 할인 매입이잖아요. 할인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정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 전제되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비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 교부하는 것을 대부업이라 해서 이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바로 그 사례가 바로 밑에 꺽스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꺽스 2번을 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대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100% 돌려받을 걸 전제로 해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부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꺽쇠 2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인데 이 사실관계를 갖고 대부업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의료법이죠, 의료법. 여기 자,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국내법에 해당되는 의료법상의 문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요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했다면, 외가 아니고 내에서 했다면 의료법 문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내법인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자, 중간 보시게 되면 의료법은 이 면허 가진 자에 대하여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처벌하라는 실정법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이 규정하는 것은 영역 내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자체에 명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다?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법상 문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소극이란 말은 X라는 겁니다.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있다. 처벌하고 싶으면 의료법에서 미리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지,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왔다면 바로 이제 의료법이 개정 들어가야 됩니다. 개정 들어가서 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겠죠. 다음 판례입니다. 자,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에서
유출이 금지가 되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당연히 원본이 되겠죠. 유출이 금지가 되는 대통령물 기록에는 원본이 되는 건 당연한데 요 사본이 포함될 수 있을까? 의 문제입니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죄형법정지 원칙상 허용되느냐? 하니까 소극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X라는 거죠. 즉 유출이 금지가 되는 것은 원본만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자,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유출이 금지가 되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말씀드렸듯이 원본만 되는 것이지 요 사본은 뭐다? 포함되지가 않는다. 포함시키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관계가 2번이죠. 여기 마지막 보시게 되면 원본 문서와 밑에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을 하거나 여기 나와있지? 사본을 만든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봅니다. 출입국 관리법이 이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 이 체류 자격을 받지 않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3년 이하 징역부터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출입국 관리법에서 말하는 이 고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그렇죠? 여기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받지 않은 요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적용받고 보호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바로 고용으로 보아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지금 색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계약 맺었지 계약 여기 근로자 파견 계약 맺었죠. 요 계약 또는 요 계약을 체결했다 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 근로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적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게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사업자로부터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서 근로를 종사하게 하였고 그래서 보수를 준 행위는 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됐고, 이제 사실관계가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